후보자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분단 이후에 최초로 남북미 세 분의 정상이 판문점에 회동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걸어가는데 매우 큰 성과이자 기반이 될 것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견해에 같이 합니다. 견해를 같이 합니다. 예,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기치로 해서 글로벌 호크라든가 3,000톤급 잠수함 진수, KF-21 국산 전투기 개발 등 성과를 내면서 책임 국방을 구현해 왔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어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튼튼한 안보는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전략적 어떤 그런 무기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왔고요. 그리고 조금 우려하시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입장에 차이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 등을 보면 튼튼한 한미 동맹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들의 안보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반도에서 언제까지나 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놓여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이 끼어 있을 때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 북한을 비핵화시키면서 평화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2018년도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의 물꼬를 터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었죠. 그 이후에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렬되면서 경색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외교 안보에 관한 어떤 권한은 대통령께서 사실은 총괄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만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 한반도 상황 자체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하는 분들을 좀 만나서 적어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 좀 번국민적인 어떤 통일을 이루자라든가 이런 등등에 호소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또 반영할 게 있는지를 찾아보고 하는 그런 역할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올해 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다르게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수립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어느 정권보다도 중요시 여겨서 2017년도 5월 이후에 지금까지 총 9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고 27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죠. 그리고 원래 지금 후보자님이 얘기한 대로 5월 하순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가 논의될 걸로 보는데 여기에서 어떤 논의가 될 걸로 예상합니까? 예, 지금 한미 외교장관들이 며칠 전에 만나서 대충 조율이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나온 바에 의하면 결국은 이제 동맹에 대한 더 굳건한 신뢰,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추진, 그리고 그동안 우리들이 우려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한 어떤 길을 모색하는 것, 그 다음에 범지구적인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것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기 위한 백신 문제 등 포괄적으로 논의하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님의 그런 역할을 기대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두어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기도 했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내외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기술 패권 전쟁이 한창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를 매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반도체 특위를 구성을 해서 했고 저도 거기에서 부위원장을 맡아서 어떻게 극복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현재 후보자님께서는 반도체 패권 전쟁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입니까? 조금 의원님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하긴 어렵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세계 유수의 이 반도체 기업의 CEO들을 이렇게 백악관으로 모셔다가 앞으로 미국의 기술과 미국에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좀 선도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아마 미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그런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앞으로 향후 이 반도체의 그 기술적인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또 거기에 따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그 범지구적 공급망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지금 사실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조금 더 이 상황을 이렇게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재 미국이나 중국, 유럽, 대만 등은 천문학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도체 패권에서 강국이 되기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 제조 설비 투자 비용이라든가 세액 공제, 또 인프라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또 최근에는 인력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인력난을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강해 줘야 되겠다라는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리님이 임명되시면은 가장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입니다만은 최소한도 어떤 국가가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라기보다도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고급 인력들을 지금 너무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아마 교육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기업들의 좋은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학의 학과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전에 후보자님 말씀하신 팩트 체크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점심 식사하면서 뉴스를 쭉 봤더니 제가 들었던 거와 다르게 좀 일부 표현된 구절이 있더라고요. 반도체와도 관련되는 내용인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건의 등 다양한 여론들을 대통령님께 여과 없이 전달을 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들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어서 여기에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무총리 후보자님이 여러 가지 여론들을 여과 없이 대통령님과 소통하면서 전달을 해서 대통령님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도록
또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예,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문건을 찾아봤더니 발언록을 보니까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건의라고 이렇게 되는데 건의라 하면 사면을 전제로 해서 건의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비치는데 이 문제는 아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한 사면권이라는 건 그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바깥에 그런 여론들을 잘 전달하겠습니다가 현재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